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바람이 좀 불어 쌀쌀했습니다. 오늘도 자전거 타면서 이 벚꽃 구경을 쫙 해봅니다. 오늘이 아마 제일 만개했던 것 같아요. 오늘과 내일이면 아마 3일, 내일 모레서부터는 서서히 질 것 같아요. 또 내일 모레는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때 되면 그냥 다 떨어져 버릴 것 같아요. 에이?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벚꽃 구경 쫙 하면서 이 좋은 기운을 쫙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쫙 나눠드리면서 유튜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10도 이상 난다고 그러니까 감기들 조심하세요. 저 아직도 목이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그 벚꽃 구경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수없이 강의하면서 자연식이 좋다, 생식이 좋다, 생채식을 먹어라, 가공식품 줄여라.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몸에 좋은 음식. 그게 어떤 거냐? 60조 세포와 100조 마리의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에 따라 60조 세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들의 활성도에 따라 수명과 연계되어 있다. 건강과 질병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왜 생식이 좋은지, 왜 자연식을 강조하는지, 왜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를 늘려라.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장을 제2의 뇌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장뇌축 이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과 뇌는 신경과 호르몬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다 다릅니다. 효과가 다르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각자 초기 미생물 생태계와 여기에 보면 초기 미생물 생태계 수면, 잠도 굉장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각종 약물 포함한 그러한 항생제, 여기 초기 미생물 생태는 뭐냐면 뿡하고 태어났을 때 유아 시절입니다. 유아 시절. 유아 시절에 생태계가 얼마만큼 많은 수와 종류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 세 그룹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를 체크를 했어요. 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 A그룹 부부가 결혼 3년 차래요. 비교적 아주 같은 이런 식사를 같이 하고 아주 건강한 이런 부부예요. 건강한 부부야. 남자 여자. 비교적 식습관이 비슷해 같아요. 그 다음에 B. 요거는 이제 보통 직장인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화딱지나고 이러면 술도 먹고 이렇게 하는 직장인들이야. 그래서 요건 직장인의 잔병 치료하는 사람. C그룹. 요 한 팀은 자기 건강관리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건강관리 잘하는데 요거는 육류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서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 요거를 비교 분석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식습관을 공유해도 장내 환경이 다르다. 요 A팀인 경우에 부부가 같이 비슷한 환경이고 젊은이고 같이 식사하는데도
미생물의 수와 종류가 다르더라. 여기 남편과 아내를 비교해 보니까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남편은 87점인가 그렇죠? 네, 87점입니다. 여자는 1점밖에 안 돼요. 이 점수가 뭐냐면 이게 미생물의 다양성과 조화 균형, 요 미생물의 수와 종류 요걸 수치화한 거예요. 근데 왜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이렇게 다르냐? 이 남편은 그냥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그러려니에요. 그냥 잠자고 그냥 얼레리꼴레리입니다. 그냥. 근데 여자는 아주 신경이 예민해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설사하고 불면하고 신경 과민이죠. 이러니까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 이게 확실히 이게 분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서울 성모병원의 소아청소년과의 어떤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장내 미생물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 태어날 때부터 수십 년에 걸쳐서 형성된다. 뭐가? 요 미생물이 태어나서부터 수십 년에 걸쳐서 미생물의 수와 종류가 형성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수와 종류가 형성되고 뭐 간단하게 그냥 같이 식사한다고 해서 미생물의 수와 종류가 같아지지 않는다. 이해 갔죠? 왜? 어린 시절에 벌써 형성된 미생물의 수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동양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따라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체질이라고 얘기해. 또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는 어린 시절 항생제를 많이 맞았던 사람과 항생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약 안 먹고 그냥 자연식 주워 먹고 큰 사람하고는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가 다르더라.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서 점점 확실하게 표시가 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 정착균, 항생제 복용 이력, 스트레스, 수면 시간의 차이는 미생물 군집에 아주 영향을 미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형성은 태어나서부터 3살 전후, 즉 3살까지 아주 역동적으로 형성된다. 3살 쩍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요 속담 중에도 요게 하나 또 첨부됩니다. 어린 시절에 먹던 그런 식습관이 맛을 익히고 이런 것들이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어린 시절의 맛을 잊지 못해서 나이 들면 어디로 가느냐? 자기 태어난 고향으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라고 하면 집에서 엄마가 만든 음식이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이해했죠? 그런데 성장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가장 나쁜 게 항생제죠. 감기 들리면 바로 항생제, 그 다음에 약, 아토피 있으면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런저런 각종 약들, 이것이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를 자꾸만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버도우로 박사,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참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3살까지 역동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애기들은 자연 분만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모유 수유는 24개월 2살 될 때까지는 최소 모유 수유를 하라. 이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항생제 최소하라. 전 세계적으로 그 애들한테 항생제 주사 맞히는 아마 부모들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감기 걸리고 콧물 찔찔 나면 바로 그냥 병원에 가서 주사 맞히고 그 집 가서 그 병원에 가면 한 방에 끝난다고. 한 방에 끝난다는 것은 그만큼 항생제 브릭스 농도가 짙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의사는 가도 그냥 안 고쳐지는 의사가 제일 좋은 의사예요. 사실은 약을 세게 안 쓰니까, 쓰는 동 마는 동. 그러면 감기는 뭐라 그랬어요? 예? 감기는 약을 투약하면 7일 걸려. 7일이면 나아. 근데 약을 안 쓰고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일주일이면 저절로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 7일하고 일주일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약 쓴다고 해서 더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 먹으면서 이 어린 시절에 항생제 쓴 것도 지금 큰 문제가 돼. 왜?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 자체가 기본적으로 형성돼야 돼. 그것도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 나이 먹으면서 몸 안에 효소나 뭐 이런 유익균 이런 것도 줄어들었는데 거기다 또 그냥 뭐 우탁하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뭐 항생제 뭐 조금만 뭐 감기 몸살이 뭐 가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냥 좀 버텨. 미역국 먹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은 특히 항생제는 더욱더 위험한 그런 존재다는 겁니다. 또 여기 세 번째, 비교적 건강하게 살면서 이 사람은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좀 더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야채는 별로 안 먹어. 이런 사람들 보니까 육류 위주 식사하는 사람은 미생물의 다양성이 아주 급격히 감소하더라고요. 겉은 멀쩡해요. 고기 좋아하니까. 왜? 사람은 동물이니까 이 식물, 야채를 많이 먹도록인데 야채를 잘 안 먹어요. 고기만 좋아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 종류의 식이섬유가 가장 많은, 어떻게 하든지 식이섬유가 많은 것은 조리를 최소한 자연식이에요. 여기 식이섬유가 많고 여러 종류, 이건 생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만든 생식은 약 36종이지만 오행생식, 이걸 체질과 체질에 맞게 하는 것은 약 90종 이상 이렇게 배합을 했어요. 이렇게 좋은 음식이 없어요. 여러 종류의 식이섬유가 포함된 복합식단의 모양이다. 복합식단이 모양이다. 뭐가?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를 늘리는, 이것은 여러 가지의 식이섬유를 함유한 복합식단이 최고의 보양식이다. 그게 생식이지 뭐예요. 그리고 각자의, 왜 그러냐면 어린 시절에 성장 환경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가 다르게 형성돼 있어. 그래서 요걸 우리는 뭐라 그래? 체질이고, 현재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질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건강 정도에 맞게 배합을 달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생식은, 그 중에 오행생식이 최고 으뜸이에요. 이 생식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춰야 되고,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영양실조를 최소화하는 이런 음식이 현존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은 생식이고, 그 중에 탑에 있는 거, 으뜸인 것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 먹는 오행생식이 으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서울 성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교수님, 그 다음에 경희대 또 교수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생물의 먹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라. 그게 생식이고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성장하면서 또 다양한 약물로 인해서 이 미생물의 수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비교적 맞춰 먹을 수 있는 음식 오행생식이 어떻습니다. 그리고 장은 신체에서 빨리 늙는 기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왜? 그것보다 더 빨리 늙는 게 있어. 눈이 항상 떠 있고 감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먹는 이 치아. 그래서 빨리 늙습니다. 또 장도 빨리 늙죠. 왜? 먹고 그걸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삼시세끼만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 간식 먹지, 커피 먹지, 그 다음에 뭐 과식하지, 그 다음에 야식하지. 이게 하루에 7, 8끼씩 먹어야 되면 장이 쉴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거 분해하고 또 배출해야 되고 쉴 시간이 없어요. 장을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 잠도 안 자면서 계속 야식 먹어제끼니 장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빨리 늙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장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장이 늙었다는 거예요, 소화장애가. 그래서 가공식품, 그 다음에 초가공식품, 유화제, 질 낮은 식사 이런 걸 해버리면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가 떨어지고 장벽 기능이 떨어져서 쉽게 늙어가는 거예요. 에? 우리가 또 무서운 점이 있어요. 장내 미생물, 이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이 미생물들이 먹이가 부족해요. 이거는 가공식품만 아니면 먹이가 미생물이 이 먹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장내 미생물들이 뭘 뜯어먹냐면 장 점막층을 자체적으로 그냥 분해버려. 그냥 장 점막을 그냥 뜯어먹는 거야. 그걸 뜯어먹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 그러니까 장 점막이 얇아지고 독소, 그 다음에 세균 등이 침입하기 쉬운 여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감기 철따라 그냥 감기 걸리고 그냥 웬만하면 또 병원 가고 웬만하면 또 여기저기 병들. 그러니까 병원 들락날락하는 사람 계속 병원 들락날락하는 거야. 노년의 약보공. 먼저 번에 있죠. 우리나라 제일 많이 먹는 사람 27알. 장수할 수가 없어요. 단기간의 보충제로 장내 미생물을 바꾸려 하지 말고 또 바꾸려 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식이요법, 생활습관 교정으로 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를 근본적으로 좀 늘리자 하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물성 음식, 그게 생식입니다. 여기 생식 중에 으뜸,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오행생식을 먹고, 두 번째는 발효식품이야. 제가 수업 시간에 있잖아요. 김장김치, 각종 장류, 절임 음식. 발효식품 먹고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를 늘리는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서양의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다양한 식물성, 요거는 무언지를 몰라요. 그게 생식이고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요거는 오행생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해가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늘 이런 연구 보고서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아주 굉장히 그래도 아직은 좋은 세상이다. 이런 이론들을 강조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아주 다행이다. 저는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제가 수없이 강의했던 내용들과 맥을 같이 하는 분들이 나타나서 이런 분들이 자주 나타나야 됩니다. 많이 동참해 주셔서 아픈 사람이 좀 줄어들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살려라. 그것은 항생제 줄이고, 아시겠어요? 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여기 여자분처럼 스트레스 받으면 미생물의 수가 종류가 줄어드니까 스트레스 적게 받고 즐겁게 먹고 오행생식으로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를 늘려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오시덤 삶의 지혜를
가지시라 하고 오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하나씩 둘씩 밝혀지니까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식이 생명이고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를 늘리고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가 늘어나는 만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기초를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연식 먹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그중에 오행생식 으뜸. 아시겠습니까? 오시다. 지혜를 발휘하세요. 화이팅!